한덕수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덕수가 지금 간 보고 있죠. 그래서 뭐 간덕수라는 표현도 있어요. 간덕수.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위원장 한 말이에요. 윤석열 아바타로 단일화 쇼를 계획하고 있다. 요건데 늙은 윤석열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늙은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빅피처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라고 하는 이벤트를 결국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좀 필적해 볼 만한 뭔가 상황을 만들려는 기획이에요. 다만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시간이 아직까지 내가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한덕수가 국민들한테 나는 한덕수 지지율은 윤석열 지지율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쟤들이 이 기획을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지지층들 우리가 이재명한테 앉을 수 있어. 이걸 계속해서 지금 대선 때 나와 이런 뜻이거든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얘네들이 최대한 머리를 쓴다고 써서 할 수 있는 풀 발기가 이거야. 네? 너무 전문 용어다. 아무튼 이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전부야. 적절한 비유였어요. 정말 얘네들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빅픽처를 세웠겠죠. 자기네들이 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오다를 순순히 받는 죄인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해봐도 김문수 안 되는 거야. 한동훈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예전에 윤석열 용병 세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한번 해봤으니까 고민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노력이 한덕수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도 이번 대선에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리라고 봐요. 안 할 거라고 그죠? 봐요. 네. 나는 네. 반대로 네. 생각해.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아 정말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얘네들도 그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제한된 가능성 중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네. 거죠. 일단 해보긴 하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홍준표로 해서 안 됐을 때와 그럼 홍준표가 이제 당권을 또 이제 좌지우지 할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개파 없는 그냥 잘 모르는 한덕수 그냥 내세워 놓고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자기들 살 자리가 좀 생기니까 그냥 친윤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김건희 작품에 가까워. 아, 그렇죠. 윤석열은 그런 머리가 안 돼. 윤석열 그거 자기가 이겼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쑥대밭 되잖아요. 오세훈도 불출마하고 네. 불출마한 사람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거는 야 윤심이 한덕수한테 있대. 이걸 이제 띄우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주자들이 그렇죠. 서로 낙점 받으려고 한덕수 효과, 그러니까 매기 효과처럼 더 윤석열을 좀 더 지키려고 하는 뭐 그럴 수 김문수처럼 있죠. 예. 그런 쪽을 일단 노리는 것 같고요. 그럼 나경원 어째?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자가 열심히 뛰다가 한덕수가 공무원 사퇴 시한 지나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최소한 윤석열을 저번에 찍었던 보수 지지층은 야 이게 이제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덕수하고 단일화하는 그 이벤트를 띄워가지고 최대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게끔 하려는 발상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거라고 저런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 거 다 해보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할 건 다 하는데 본인들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풀파워가 그냥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되게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주진영이 단일화해야 겨우 이길까 말까 했었거든요. 항상 단일화는 어떻게 보면 민주진영이 단일화하고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단일화 쇼하고 그래서 민심을 얻어서 겨우겨우 집권하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주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윤석열도 안철수와 단일화해서 겨우 0.76% 네. 차이로 된 거고 지금 얘네들이 하는 걸 보면 단일화에서 한 20%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바뀐 예. 거고 우리가 줄이고 우리가 이기고 있다. 너무 속상해만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예. 그러니까 어쨌건 속상하다기보단 너무 꼴보기가 싫고 짜증이 그냥 나는 즐기면 거죠. 돼요. 아, 한덕수 진짜.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 오늘 여론조사에도 조금 나오긴 했다던데. 자 김종혁이 지금 친한계죠? 네. 네. 읽어봐요 SNS. 거대한 음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뒤덮고 있다. 이른바 1+1이다. 베일에 가려 있지만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 연출은 일부 찐윤 의원들, 그리고 주연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한덕수를 사퇴시켜 무소속 후보로 밖에서 대기시키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선출되면 통합을 명분으로 재경선을 요구해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당에서 하는 경선은 눈가림이고 실제 판은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하게 하시겠다는 거다. 요건데 준서가 왜 울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당하지는 않는 거고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너무 뻔한 수잖아요. 너무 뻔한 수죠. 네, 이준석이 그걸 띄웠다가 이준석은 안 될 것 같고 한덕수, 이준석, 한덕수, 이준석, 한덕수 하다 보면 그 정신 차려보면 이재명 대통령일 거예요. 그렇죠. 네. 2월 3일이고 예. 이제.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한덕수가 현재 국무총리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뛰는 주자들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저런 방식으로 꼼수를 쓰고 윤심이 작동한다 그러면 그렇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하죠. 메시지 내고 있잖아. 예. 나오면 안 된다고. 예, 예. 그리고 시너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얻는 만큼 그만큼 까먹어. 잃어요. 아니 까먹어. 나경원 한번 보세요. 윤석열하고 차담한 다음에 대선 딱 나왔는데 윤심은 한덕수에게 이래봐.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죽으라고 해서 1차, 2차, 3차에서 딱 됐는데 아니 그런데 한덕수가 가만히 있다가 튀어나와서 단일화를 한다고?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는 한덕수 안 나올 거에 한 표. 저도 한 표. 그러니까 그 분위기만 띄워주고 예, 있는 불쏘시개로 느낌이에요. 하고 끝나버려. 그만한 배포 있는 인간은 못 해고요. 누가 지금 대통령 뽑아놓고 송장 치울 일 있어? 아니 한덕수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나오려면 사실은 민주당이 탄핵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쪽에선 탄핵해주기를 기다리는 기다리고 거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에서 한덕수를 고발한다고 했지 탄핵하겠다고는 발표하지 않은 게 이미 민주당에서도 수를 읽었기 때문에 아니 제 생각에는 가고 있는 탄핵해봐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한덕수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와,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와, 내가 봤을 때 얘는 무슨 저런 성향이 아닐까 싶어. 아니 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우리가 너무 이완규한테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완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함상훈 판사를 잘 몰랐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뭐 재판한 거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13살짜리 친딸한테 5년 동안 성폭행을 했는데 자다가 잠결에 바지에 손 넣어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5년간 네, 5년간 자다가 잠결에. 잠결에 손 넣어서 성폭행을 그래서 징역 6년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냥 풀어준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하나씩 네. 보시면 그러니까 또 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를 했었는데 이것도 징역형을 하면 바로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퇴사 안 시키기 위해서 그냥 벌금형 해준다 이랬는데 난 진짜 이거 보면서 피해자들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기도 하고 살더라도 그렇게 힘든 나날을 살아가는데 가해자를 갖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잘릴까 봐 이거를 자기 죄값보다 더 낮게 이렇게 쳐준다는 게 참 아니 정말 강제 추행에 대해서 퇴직 사유로 규정돼 있어서 벌금으로 바꾸는 사람이 2,400원 횡령했다고 그 사람을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정당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벌주의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비교법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형이 그래 가벼운 나라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리고 이 피고인의 입장에 생각하다 보면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지만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 가끔씩 하잖아요. 자다가 이불킥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해서 판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러면 최소한 공정해야지. 2,400원 가져간 사람한테 아니 2,400원 가져갔는데 아니 목마르면 너 같으면 그 돈을 물 안 사 먹냐? 야 이건 뭘 회고야? 이런 결정을 내리고 500만 원 이렇게 결정을 했다. 저 사람이 약간 좀 관대하게 평가를 내리는 편인 사람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화이트 칼라한테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블루 칼라한테는 2,400원을 해고해버리고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감형을 해주고 나서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엄격하면 이 사람 취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때부터. 내 얘기 그거라니까. 어. 대리만족하는 거 아닐까.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계속 감형을 했어요. 근데 이보도 있어. 제자와 모텔에서 성행위 미혼 교수. 요거요. 헤드라인이 잘못됐어요. 제자와 모텔에서 성행위 미혼 교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헤드라인이 잘못됐다고. 네네네. 장지원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기 제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성폭행한 사건이에요. 네네. 요거 그러니까 이 헤럴드 경제도 아니 함상훈이랑 약간 성향이 성행위가 비슷한 거야. 아니고 성행위가 아니네. 성폭행이 성폭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 근데 이 교수에 대한 파면이 과하다라고 판결을 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러면 성추행이야. 일관돼. 성희롱이야 뭐야 정확히. 폭행이야 폭행. 성폭행이라니까요. 성폭행이야.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이 사람 파면시킬 수 있는 거예요? 2,400원 그러니까. 가지고 가면 아니 최고예요. 네. 이거는 괜찮은데 2,400원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야 진짜 네. 너무하지 않습니까? 강약약강이 그 뭐가 맞아요. 지나치잖아. 근데 네. 저 2,400원도 사실 그 시내버스가 아니라 고속버스에서 4명한테 받은 돈 중에서 2,400원이 모자라니까 사실상 한 명당 600원씩 모자라게 된 거였었거든요. 아니 근데 회사의 입장에서 2,400원이니까 그냥 그 네. 4명한테건 5명한테건.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치면 이제 600원 가지고 이렇게 되냐라고 이제 더 분명히 근데 느끼는 거죠. 이자를 안 치려고 하는 자리가 헌법재판관이에요. 맞아요. 헌법재판관이든 대법관이든 사회적으로 좀 존경도 좀 받고 네. 진짜 문영배 재판관처럼 그 평균 재산을 넘었다고 막 죄책감 반성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재산이 3억 원인데 자기 아버지 재산까지 해가지고 한 5억 원인가 있어. 그걸 반성하는 사람이야. 네,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야. 했던. 자, 어쨌건 간에 정말 이 정권 자체는 좀 보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없어 보이는. 자,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가야 될 시대가 있어요. 이재명 시대. 아.